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미국 채무 불이행.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할까요? 공무원 봉급이 없다. 환장할 노릇이죠. 국가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 빚 갚을 돈이 없는 미국.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떻게든 그들은 또 한 번의 헬리콥터 프린팅을 할 겁니다. 5월 말일까지가 기한일이니까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한 번 더 협상 타결을 하지 못했고, 그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그 누구도 정해주지 않은 부채 한도, 또 지네들이 저러다가 쎄쎄쎄 할 겁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이 이 연준이 달러를 포기해버린다면 비트코인이 상위 세 번째 자산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 세계는 어떻게 하라고? 이 양날의 검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미국 채무 불이행 사태가 벌어지면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금, 그리고 국채, 세 번째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날개를 달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발표한 최근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여기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과 같은 투자자 필수품을 포함해서 모든 명목 화폐보다 더 인기가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디폴트, 그리고 전통금융회사들의 파산, 구제금융, 이런 기사들 보면 또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날이 오네요. 정말로 3년 전, 5년 전에 제가 예측했던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그리고 1년 전, 2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어, 미쳤어, 또 헛소리 하네, 그런 표현들을 했었고, 여러분들 또한 약간은 그러셨죠. 믿는 둥 마는 둥 그냥 영상은 보고 있었지만 비트TV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조금 상승하면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자꾸 머리를 아프게 하네, 더 두꺼운 이야기를 하네, 그러셨죠. 그런데 저도 어쨌든 뱉어놓고 그런 날이 올까 했지만 이런 날이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태생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로 나왔고, 달러의 피난처로 사토시 나카모토, 익명의 개발자, 디지털 언어에서 금융기관이 없는 거래를 완성시켰지만 그 또한 이런 미래를 예측했을까요? 1위는 어쨌든 금이고, 그리고 국채, 그리고 3위가 비트코인. 하지만 미국이 숨기고 있는 카드 XRP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것 또한 매우 궁금합니다. 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틀어서 전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지 수단이었다.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해지 수단으로 계속해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들어오고 있다. 금 또한 디지털로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637명의 응답자 중 50% 이상이 미국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면 금을 살 의향이 있다. 어쨌든 이런 디폴트 위험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었고, 한 번도 미국은 그런 적이 또 없었고, 하지만 그 전과 다른 상황은 분명히 코비드-19,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벌어졌었고, 미국은 막대한 양적 완화를 시도했었고, 그 무자비하게 풀었던 돈들의 역습이 지금 미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부채 한도를 넘어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눈으로 직접 전세계 부채 시계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세계 부채 시계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지만 지금 31조 7,8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화로는 거의 4경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도는 유행어가 미국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희화화한다는 것 자체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31조 7,800억 달러, 그리고 미국의 GDP, 국내 총생산은 26조 3천억 달러. 참 극복하기 힘든 그런 수치입니다. 자, 다시 크립토 슬레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디폴트 위험. 미국은 이미 부채 한도를 넘겼고 잠재적으로는 부채 상환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들의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 지난 5월 자넷 앨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상한선을 올리지 않으면 6월 1일 재앙이 닥쳐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상황들은 어쨌든 2011년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졌었지만 당시 미국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 한도를 높였고 더 많은 돈을 프린팅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뭐 저의 섣부른 결정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논의를 조금 연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그들은 한 번 더 돈을 프린팅할 걸로 예측합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됐었죠. 그렇지 않는다면 전 세계 경제가 지읒될 수 있습니다. 지읒은 뭔지 잘 아시죠? 금요일이라 제가 좀 까불려고 하는데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최고의 승자 XRP 또 이런 기사 뜨고 있습니다. 짜증나게 가격은 찔끔 올려놓고 조금 상승만 하더라도 아주 그냥 난잡한 기사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토레스 판사가 며칠 전에 윌리엄 힙만 문서를 공개 못하게 제지했던 SEC의 의견을 쌩까버렸죠. 그래서 지금 그 결정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걸로 보이지만 소송이 시작됐을 때부터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가격은 물론 떨어졌지만 그 와중에도 줍줍하신 분도 많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들의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리플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가장 크게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만불, 25,000불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XRP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도구라고 저도 표현을 했지만 그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하신 분도 많았었고 그리고 결국 최후의 승자는 XRP란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드렸었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귀에 대놓고 이야기 드렸던 게 여러분들은 지금 허벌나게 겁나게 매우 베리베리 잘하고 계신 겁니다 라는 표현도 자주 했었고요.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아는 상식 지식으로는 지금 XRP가 가장 크게 떡상하고 가장 큰 호재를 물고 있는 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1억 가는 것보다 XRP 10,000원 가는 게 저는 훨씬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런 생각들은 분명히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랠리의 이유는 토레스 판사, 리플과 SEC가 제출한 동의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악명 높은 윌리엄 힙만의 문서를 은폐하려는 SEC의 동의를 거부하는 판사의 결정이 있었다. 공개해라 겠죠. 판결 후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오늘 변호사들이 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쪽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고 리플이 이 문서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함에 따라 판결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낙관론을 불러일으켰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별로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미국은 이미 결정을 지어놓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자넷 앨런, 브래드 갈링하우스, 게리 겐슬러, 어쩌면 일론 머스크까지 그들은 한 서클 안에서 쎄쎄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30% 정도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리플 가격이 그리고 제가 5자, 6자 앞에 보이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7자가 보이는데 들어가면 촌놈 소리 듣는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는 제 영상을 1년 정도, 6개월 정도 쭉 보신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최근에 보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7자도 괜찮고 8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평단은 제가 1달러란 이야기를 했어요. 내 평단이 너무 낮다고 수익률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 왜 그때 비트TV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차트를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차트와 인간 심리, 인간 지표, 어쩔 수 없는 개미들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잘 접목시키니까 1달러 부분의 평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수익률을 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단을 일부러 1달러에 맞출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오늘 오후 영상에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멤버십 참여 방송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원 제한을 뒀던 10만 멤버십 유지를 했었는데 그 방해 인원은 더 이상 늘리고 싶은 생각이 없고, 어쨌든 XRP를 갖고 있는 수많은 유저분들과 지금은 한 배를 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0만원은 부담스러우니까 5만원 정도로 멤버십을 맞춰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면 한 달에 소주 한 번 정도 안 드신다 생각하시고 영상 보시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만 또 원화책을 하시고 오늘 밤부터는 또 즐겁게 쎄쎄쎄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미국 채무 불이행.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할까요? 공무원 봉급이 없다. 환장할 노릇이죠. 국가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 빚 갚을 돈이 없는 미국. 어떻게든 그들은 또 한 번의 헬리콥터 프린팅을 할 겁니다. 5월 말일까지가 기한일이니까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한 번 더 협상 타결을 하지 못했고, 그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그 누구도 정해주지 않은 부채 한도, 또 지네들이 저러다가 쎄쎄쎄 할 겁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이 미 연준이 달러를 포기해 버린다면 비트코인이 상위 세 번째 자산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 세계는 어떻게 하라고? 이 양날의 검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미국 채무 불이행 사태가 벌어지면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금, 그리고 국채, 세 번째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날개를 달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발표한 최근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여기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과 같은 투자자 필수품을 포함해서 모든 명목 화폐보다 더 인기가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디폴트, 그리고 전통금융회사들의 파산, 구제금융, 이런 기사들 보면 또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날이 오네요. 정말로 3년 전, 5년 전에 제가 예측했던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그리고 1년 전, 2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어, 미쳤어, 또 헛소리 하네, 그런 표현들을 했었고, 여러분들 또한 약간은 그러셨죠. 믿는 둥 마는 둥 그냥 영상은 보고 있었지만 비트TV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조금 상승하면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자꾸 머리를 아프게 하네, 더 두꺼운 이야기를 하네, 그러셨죠. 그런데 저도 어쨌든 뱉어놓고 그런 날이 올까 했지만 이런 날이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태생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로 나왔고, 달러의 피난처로 사토시 나카모토, 익명의 개발자, 디지털 언어에서 금융기관이 없는 거래를 완성시켰지만 그 또한 이런 미래를 예측했을까요? 1위는 어쨌든 금이고, 그리고 국채, 그리고 3위가 비트코인. 하지만 미국이 숨기고 있는 카드 XRP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것 또한 매우 궁금합니다. 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틀어서 전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지 수단이었다.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해지 수단으로 계속해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들어오고 있다. 금 또한 디지털로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637명의 응답자 중 50% 이상이 미국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면 금을 살 의향이 있다. 어쨌든 이런 디폴트 위험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었고 한 번도 미국은 그런 적이 또 없었고, 하지만 그 전과 다른 상황은 분명히 코비드-19,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벌어졌었고, 미국은 막대한 양적 완화를 시도했었고, 그 무자비하게 풀었던 돈들의 역습이 지금 미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부채 한도를 넘어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눈으로 직접
전세계 부채 시계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전세계 부채 시계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지만 지금 31조 7,8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화로는 거의 4경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도는 유행어가 미국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희화화한다는 것 자체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31조 7,800억 달러, 그리고 미국의 GDP 국내 총생산은 26조 3천억 달러. 참 극복하기 힘든 그런 수치입니다. 자, 다시 크립토 슬레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디폴트 위험. 미국은 이미 부채 한도를 넘겼고 잠재적으로는 부채 상환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들의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 지난 5월 자넷 앨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상한선을 올리지 않으면 6월 1일 재앙이 닥쳐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상황들은 어쨌든 2011년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졌었지만 당시 미국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 한도를 높였고 더 많은 돈을 프린팅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뭐 저의 섣부른 결정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논의를 조금 연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그들은 한 번 더 돈을 프린팅할 걸로 예측합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됐었죠. 그렇지 않는다면 전 세계 경제가 지읒될 수 있습니다. 지읒은 뭔지 잘 아시죠? 금요일이라 제가 좀 까불려고 하는데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최고의 승자 XRP, 또 이런 기사 뜨고 있습니다. 짜증나게 가격은 찔끔 올려놓고 조금 상승만 하더라도 아주 그냥 난잡한 기사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토레스 판사가 며칠 전에 윌리엄 힙만 문서를 공개 못하게 제지했던 SEC의 의견을 쌩까버렸죠. 그래서 지금 그 결정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걸로 보이지만 소송이 시작됐을 때부터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가격은 물론 떨어졌지만 그 와중에도 줍줍하신 분도 많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들의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리플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가장 크게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만불, 25,000불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XRP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도구라고 저도 표현을 했지만 그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하신 분도 많았었고, 그리고 결국 최후의 승자는 XRP란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드렸었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귀에 대놓고 이야기 드렸던 게 여러분들은 지금 허벌나게 겁나게 매우 베리베리 잘하고 계신 겁니다 라는 표현도 자주 했었고요.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아는 상식 지식으로는 지금 XRP가 가장 크게 떡상하고 가장 큰 호재를 물고 있는 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1억 가는 것보다 XRP 10,000원 가는 게 저는 훨씬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런 생각들은 분명히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랠리의 이유는 토레스 판사, 리플과 SEC가 제출한 동의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악명 높은 윌리엄 힙만의 문서를 은폐하려는 SEC의 동의를 거부하는 판사의 결정이 있었다. 공개해라 겠죠. 판결 후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오늘 변호사들이 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쪽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고, 리플이 이 문서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함에 따라 판결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낙관론을 불러일으켰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별로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미국은 이미 결정을 지어놓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자넷 앨런, 브래드 갈링하우스, 게리 겐슬러, 어쩌면 일론 머스크까지 그들은 한 서클 안에서 쎄쎄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30% 정도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리플 가격이, 그리고 제가 5자 6자 앞에 보이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7자가 보이는데 들어가면 촌놈 소리 듣는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는 제 영상을 1년 정도, 6개월 정도 쭉 보신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최근에 보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7자도 괜찮고 8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평단은 제가 1달러란 이야기를 했어요. 내 평단이 너무 낮다고 수익률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면 왜 그때 BTTV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차트를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차트와 인간 심리, 인간 지표, 어쩔 수 없는 개미들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잘 접목시키니까 1달러 부분의 평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수익률을 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단을 일부러 1달러에 맞출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오늘 오후 영상에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멤버십 참여 방송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원 제한을 뒀던 10만 멤버십 유지를 했었는데 그 방의 인원은 더 이상 늘리고 싶은 생각이 없고, 어쨌든 XRP를 갖고 있는 수많은 유저분들과 지금은 한 배를 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0만원은 부담스러우니까 5만원 정도로 멤버십을 맞춰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면 한 달에 소주 한 번 정도 안 드신다 생각하시고 영상 보시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만 또 원화책을 하시고 오늘 밤부터는 또 즐겁게 쎄쎄쎄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